소개받은 울산연구원의 윤영도입니다. 오늘 그 회복력 관련해서 발표를 부탁을 해서 오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사 규모가 큰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울산 사례 소개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많이 일단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울산이 지금까지 이 리질리언스와 관련되어 정책을 풀어오면서 고민했던 부분, 오늘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만 울산이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빈틈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오늘 저희 발표를 보면서 울산은 저렇게 했구나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걸 우리가 부산에서 적용을 하려면 얼마나 더 고민을 하고 이런 내용들 빠진 부분들 다 잘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보건력 중심도시 인증 사례를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5년이 좀 역사적인 해입니다.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이 국제적 의제가 된 해이죠. 이 해에 센다이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SDG, 그 다음에 파리 협약, 그 다음에 도시 아젠다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 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뭐가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 이때 재난 쪽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DRR이죠. 위험에 대한 저감, 위험 저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로 인해서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이 국제적인 아젠다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센다이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인데,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전에 10년 주기에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1994년에 요코하마에서 있었고, 2005년에는 효고에서 있었고, 2015년에 이렇게 센다이 프레임워크까지 오는 10년 주기의 그 국제 의제들, 국제 협약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진행되어 오는 상황에서 아마 효고 프레임워크부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효고 프레임워크에서도 우리가 위험 관리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통합적으로 위험을 한번 관리해보자 라는 목표로 201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센다이 프레임워크 안에는 몇 가지 행동 우선순위하고 목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끌고 있는 국제의제를 이끌고 있는 기관 UNDRR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NDRR은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그리고 재난 위험이 사람이나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지 않는 세상, 역시 국제기구답게 엄청나게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이 사람이나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고 그에 따른 미션과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역시 리질리언스와 위험 식별, 위험 저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 이제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 나올 겁니다. MCR 캠페인과 MCR 2030입니다. MCR 캠페인은 2020년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MCR 2030이 진행 중인데, 유엔의 공식 보고서들을 보면은 MCR 캠페인의 성공, MCR 캠페인의 배울 점, MCR 캠페인이 남긴 교훈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잘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MCR 캠페인이 왜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게 성과 중심으로 이것들을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한 거 중심, 너 잘했으니까 칭찬해 줄게, 과정보다는 결과에 약간 치우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렇게 이제 북돋아 주려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칭찬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면서 그 과정보다 결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시의 그 롤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시의 상위 롤모델 시티라고 했었죠. 롤모델 시티가 딱 되고 나면 더 이상 롤모델 시티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유엔도 그 뒤를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롤모델 도시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가 뚜렷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확산되고 이행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확산되고 이행되는 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MCR 2030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R 2030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10가지 필수사항이고요. 거쳐야 되는 리질리언스 로드맵이 A단계, B단계, C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 리질리언스 허브라는 단계를 거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세한 내용은 다른 자료들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리질리언스 허브라고 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리질리언스 로드맵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리질리언스 로드맵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거의 신청하면 C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C단계에서 시작을 하지만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단계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A단계, B단계 요구하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질리언스 허브의 필요성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질리언스 허브의 요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질리언스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리질리언스 로드맵 A, B, C 단계 중에 일단은 무조건 C 단계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C 단계에 있으면서 우리 도시에 대한 모범 사례, 어떤 혁신적인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다 하는 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를 하려면 실제로도 그 도시에서 뭔가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성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간의 지식 교류 이런 부분이 정말로 크게 강조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국제기구는 특히나 유엔과 관련된 국제기구는 이런 부분에서 인증을 해줄 때 실사를 하지 않습니다. 실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 과정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사 대신에 여기서는 과정을 계속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계속한다. 이런 것들이 유엔이 직접 매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결되는 내용일 텐데 리질리언스 허브가 되고 나면 이런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에서도 이게 아무래도 약간 후발국들이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질리언스 허브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MCR 2030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요 단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냅니다. 동부고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시의 우수 사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지식 교류, 협력 과정, 교류 과정 이런 것들을 과정을 유엔이 계속 평가를 하고 있다가 약간 신호 같은 거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울산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약간 좋은 것도 있지만 좋습니다. 신청서를 이제 한번 제출해 볼래? 네. 신청서를 제출해 볼래 정도의 의사타진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신청서가
여기서 뺑뺑뺑뺑 돌다가 결과 내가 탈락했다 이런 말도 안 해주고 탈락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과정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심으로 하면 아태지역 사무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아주 깐깐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앞으로 뭘 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잘했다, 뭘 잘했다라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계획 중심으로 상당히 깐깐한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글로벌 조정위원회라고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아태 지역에서 가장 깐깐하게 되고 글로벌 조정위원회라고 하게 되는데 글로벌 조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태클 건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순조롭게 지나가게 되고요. 인증서가 발급되고 난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CR 캠페인에서는 여기서 끝이었거든요. 과정이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근데 MCR 2030에서는 인증받고 난 다음에 3년간의 활동을 해서 그 3년간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대시보드에 올리도록 하고 있고요. MCR 2030이 다른 도시들을 지원하게 해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울산도 그래서 이 3년간의 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공격적인 부분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 공격적으로 작성된 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태지역 조정위원회에서 이건 너네 실제로 할 수 있게끔 더 완화시켜서 계획서를 수정해 라는 피드백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주 높은 이상을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했다가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서로 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이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서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통과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울산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뭘 잘하느냐 하는 부분을 유엔에 어필을 했냐면 저희는 요거를 잡았습니다. 스코어 카드 워크샵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울산의 재난보건력, 그러니까 리질리언스나 재난위험 경감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가진단하는 그런 툴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한 8년 정도 매년 MCR 캠페인에서의 스코어카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진행 단계에서 가능한 많은 참가자들을 참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여기서 우리 울산이 실제로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다, 진단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실제로 이렇게 이틀간 모여서 전체 그 스코어카드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각각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한번 해보죠. 우리 울산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개발을 해냅니다.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요. 성공 결과 교훈, 이거는 약간 억지스럽긴 합니다만 저희가 처음 이 MCR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거죠. 민선 6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처음 MCR 캠페인에 가입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민선 6기, 민선 7기, 민선 8기 저희가 계속 시장님이 바뀌었고 당이 바뀌었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정책 결정권자가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다. 물론 6기, 7기, 8기로 가면서 관심의 크기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 경감에 대한 노력이나 글로벌 파트너십, 회복력 달성을 위한 어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 가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국제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과정을 중시하더라고요. 정말로 저희한테 뭔가 너네가 이제
리질리언스 허브라는 국제 인증을 신청했으니 실사를 나가겠다, 준비해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 너네가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UN 내부 직원들, 그 커미티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이 지금 MCR 2030이라는 데 가입을 하고 3년, 4년 동안 뭘 해왔다는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상의를 해요. 우리가 제출한 서류도 물론 그 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본인들이 봐왔던 것들이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었는데요. 국제관계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을 들인 만큼, 공을 들이면 그만큼 더 많이 돌려줍니다. 저희가 계속 공을 들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국제관계에서 더 나은 리질리언스의 그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게 이제 저희가 노력해온 지가 한 8년, 7년 이렇게 되어 가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유엔에서 요청이 옵니다. 중국, 뭐 인도 아니면 뭐 베트남 이런 도시에서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울산시 사례를 가서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 니들이 잘한 것들을 그들한테 좀 소개해줘라. 이거 거꾸로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했던 것들을 다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 대신에 거기까지 오기까지 정말로 공을 많이 들여야 됐습니다. 저희는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차근차근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가 보통 시작하면 다 C단계에 있습니다. C단계에 있기 때문에 A단계, B단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조금 등한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가장 문제가 되냐면 요 결과로 다른 도시하고 교류할 때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물론 A단계, B단계에 있던 내용 중에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아예 손도 안 대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지난 이후에 다시 하는 데는 그때 그 당시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시의 이제 최고 정책 결정권자께서 최종 승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벌써 이 단계에 있는데 저 밑에 단계에 있는 일을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야? 라는 부분 설득이 힘들어요. 그래서 과정의 점프는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는 이 논리 구조를 태화강의 기적이라는 걸로 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 이런 거 좀 차용한 거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화강은 한때는 수질이 근처에도 못 갈 정도로 BOD 기준으로 뭐 10등급인가요? 8등급인가요? 엄청나게 수질이 안 좋았던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태화강에 발을 담그고 놀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회복, 극복에 우리 하나의 역사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이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던 인구 5만밖에 안 되던 조그만 어촌 마을을 지금 산업수도로 성장시킨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태화강 중심으로 한 치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세 개를 엮어서 태화강의 기적이라는 스토리를 만들고 기적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지금까지도 국제 무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몇 분 남았나요? 3분 남았습니까?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울산이 그러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요거는 아주 초창기에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롤모델 시티에서 리질리언스 허브로 건너오던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하면 리질리언스 허브로 인증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하면서 만들었던 전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 전략도 만들고 도시 보건력 강화 전략도 만들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안전 분야에서 도시의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5년 단위 중기 계획이
업종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아마 많은 도시들이 안전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안전도시 기본계획 같은 거를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적인 도시 보건력에 대한 현황 진단을 하고 있고, 국내외 교류 확대나 이제 취약계층에까지 저희가 눈을 좀 넓혀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조금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울산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이 MCR 캠페인, MCR 2030 이런 걸 거치면서 정말로 안전 분야에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앞으로도 더 나은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게끔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는 이런 그 산업 수도로서의, 그리고 환경 수도로서의, 그리고 안전 허브로서의 이런 역할들을 다 해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울산이 해왔던 부분을 전달 드린 것처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배우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같이 협력해서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